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어떤 내용인지 대부분 국회의원들도 내용을 잘 모릅니다. 저도 열심히 공부를 해서 지금 조금 이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의원님들은 이게 어떤 내용인지 모르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하면은 잘 모르는 국회의원님들은 대부분 찬성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최근에 좀 이 법이 어떤 법인지를 확실하게 알만한 구체적인 사건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금년 2월에 우리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 안철수 후보하고 금태섭 후보가 TV 토론회를 했는데요. 그 자리에서 이 금태섭 후보가 안철수 후보에게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퀴어 축제가 열리면은 거기에 시장으로서 참석할 용의가 있느냐 이렇게 안철수 후보에게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가 차별에 반대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개인의 권리는 보장되어야 하는데 존중받아야 하는데 이 광화문에서 퀴어 축제를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시민들의 권리 또 존중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딱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근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성소수자 측에서 인권위원회에 제소를 했습니다. 이게 혐오 표현에 해당된다. 그게 9월 1일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결정이 났는데 안철수 후보의 그 발언은 혐오 표현에 해당된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정치인들이 사회적으로 영향을 많이 끼치는 정치인들이 그런 혐오 발언을 할 수 없도록 정치권에서는 윤리 규정을 만들어서 그런 얘기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그 결론대로라면은 제가 여기 와서 반대하는 거는 이건 완전히 혐오 표현에 해당되고 성소수자들을 괴롭히는 게 되는 겁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이런 행위에 대해서 처벌 규정까지 만들자는 거죠. 지금은 그런 표현을 했다고 해서 형사처벌을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게 형법상의 명예훼손죄가 된다든지 모욕죄가 된다든지 했을 때는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은 단순히 그런 의사표현을 했다고 해서 처벌은 되지 않는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에서는 그런 혐오 표현, 그런 발언을 한 사람은 손해배상 청구도 당하고 시정명령도 당하고 심하면은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제재 규정을 만드는 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아찔합니다. 제가 정치인으로서 저는 당연히 이런 사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도 제시해야 되고 그다음에 반대 토론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 자체를 법으로 금지한다고 하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인으로서의 권리, 자유 이게 너무 제한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말을 못하게 되겠죠. 만일 정치권에서 이런 반대 의사를 표현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범죄 행위에 가깝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당연히 국민을 대변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래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정말 구체적인 사례로 들어가면은 심각하다. 그냥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대우받는 차별 없는 세상 이런 슬로건은 아주 좋은데 그 슬로건 이면에 숨어 있는 정말 자유에 대한 심각한 제한 이 부분은 고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제가 국회의원 되고 난 후에 바로 이 정의당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보통 지금까지 2013년부터 2007년부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발의되기 시작을 했고 이 법안들이 발의된 거는 보통 국회가 시작되면은 중반기 정도 지나서 이 발의가 됐는데 이번 국회에서는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바로 정의당에서 발의를 하고 정의당 대표의 국회 연설을 통해서 이 발의된 법안에 대한 제정에 대한 의지를 분명하게 피력을 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20대 국회에 들어가면은 이 법안 문제가 분명히 제기가 될 테이고 또 여러 목사님들이 저에게 이 부분에 대한 당부를 하셨기 때문에 제 입장은 분명한데 제가 미처 준비하기도 전에 이 법안 발의가 돼서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발의된 법안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에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대처를 하는지 그게 저의 굉장히 관심사였어요. 그런데 확실한 거는 법안이 발의되면은 이전까지는 이게 극심한 이제 혼란이 계속 전개되지 않았습니까? 기독교계에서 반대하고 사회적으로 대립과 갈등이 생기고 그러다가 법안이 폐기됐거든요. 한 번도 제대로 논의된 적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국회 외에서 다양한 논란들이 제기될 뿐이었고 국회 안에서 법안 소위나 상임위에서 이 법안에 대한 논의를 한 적은 없었습니다. 심지어 아까 우리 김철영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19대 국회인가요? 우리 김한길 민주당 당대표를 비롯한 그야말로 기라성 같은 민주당 분들이 법안 발의를 했을 때조차도 우리 기독교계에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또 지역 국회의원님들 설득해서 발의한 의원님들의 대부분 철회를 받아서 그 법이 폐기가 될 정도로 그래서 논의 자체가 안 돼 있었는데 21대 국회는 상황이 많이 변해서 갔다가면은 이 부분은 국회에서 논의가 될 수도 있겠다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민주당 분위기도 그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만일 논의가 된다면은 찬성 일변도의 토론회만 개최되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 부분에 대한 반대 토론회도 분명히 거쳐서 찬반 내용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특히 이 국회의원님들한테 소상히 이걸 알려서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법안 내용을 알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8월에 이 반대 토론회를 준비를 하고 우리 당 내에서 이제 그런 내용을 포스터 붙이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알렸더니 우리 당 내에서 상당히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선 그거를 반대한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당의 당론은 반대가 아닌데 왜 그걸 반대하느냐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들은 이 국회의원들이 아니고요. 우리 당 내에 있는 일부 이제 권리당원 하고 그다음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아마 계속 제정하기 위해서 움직여온 소수의 그런 세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집단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공개적인 반대 표명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게 그게 우리 당의 당론이 아닙니다. 일부 세력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게 우리 당의 당론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은 그거는 억지에 불과하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당헌 당규에 보면은 우리는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정당 이렇게 돼 있고 그 밑에 이제 그런 비슷한 내용들이 조금은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찬성하고 제정하는 걸로 확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비슷한 그 부분을 확대 해석을 해서 마치 우리 당이 그런 것처럼 이렇게 지금 주장하는 세력이 있을 뿐이다. 그래서 우리 당을 대표하는 당 대표나 예를 들면은 우리 대통령 후보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당론이기 때문에 그걸 제정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한 분은 한 분도 계시지가 않습니다. 최근에도 개인적 의견으로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은 그 부분은 우리가 의원총회를 거쳐서 당론으로 지정한 바가 전혀 없기 때문에 당론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오해는 정말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의당이 발의한 작년 장혜영 의원이 발의한 그 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을 쭉 준비하면서 우리 당 내에 반대 토론회를 강행하는 것에 대한
우려, 그러니까 그걸 찬성하는 그런 분들 말고 우리 의원님들 중에 거기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 생각은 만일 공론화가 되면은 찬성 반대 토론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지만은 만일 공론화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굳이 국회에서 반대 토론을 강행할 필요는 없다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 있는 우리 원내대표님이나 여러분들하고 긴밀히 얘기를 해서 지금까지 국회에서 발의가 됐지만은 논의가 안 되고 그냥 폐기된 그 상태로 작년 발의된 법안이 그리 간다 그러면은 저도 반대 토론을 굳이 안 하겠다. 다만 찬성 측에서 계속 찬성 토론을 진행하면은 반대 토론을 못하게 하는 거는 이거는 불공평하다. 그건 옳지 않다. 그래서 찬성 토론회가 진행이 되고 공론화가 된다 그러면은 반대 토론을 하고 만일 그게 되지 않는 상태로 진행된다 그러면 굳이 반대 토론회를 강행하지 않겠다 이렇게 저도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 상황이 그 제출된 법안이 공론화가 안 되고 법사위로 가서 법안 소위에 지금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론화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에 반대 토론회를 계속 연기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근데 올해 들어서 갑자기 우리 민주당 내에 세 분 의원님들이 주도를 해서 민주당 대표 발의로 또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을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어떤 의원님은 우리 의원총회에서 공개적으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찬성하는 국민 여론이 70% 내지는 80%에 다다르기 때문에 우리 당이 더 이상 이걸 미뤄서는 안 되고 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제안을 하고 그다음에 그 전국적으로 이 토론을 개최하면서 찬성 토론을 진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거를 제가 지켜보면서 이게 자칫하면은 이 법안 발의된 법안이 공론화가 시작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반대 토론회는 안 하고 일반적인 찬성 토론만 진행되도록 놔두는 거는 자칫하면은 이 법에 대한 찬반 여론을 왜곡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다. 그리고 그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 또 국회의원님들이 제대로 공부도 안 하고 그냥 시류에 쫓아서 찬성 쪽으로 가게 되면은 우려스러운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김철영 목사님이랑 몇 분들 뜻을 모으고 다시 반대 토론을 개최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 반대 토론회를 좀 대규모로 하려고 하던 게 계속 지연이 되면서 이렇게 마냥 이거를 지연시키는 게 옳지 않고 지역별로라도 이 반대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뜻을 모으고 이런 의사를 우리 당에도 충분히 전달을 하고 정치권에 이 상황을 알려서 이제 곧 내년에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내년 대선에 나올 특히 대선 후보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잘못된 그런 상황 판단을 하지 않도록 해드리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지역 토론회를 개최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쭉 진행을 하면서 이 찬성 토론회가 이제 기세 좋게 시작을 했는데 저희들 이제 반대 토론회 쭉 진행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눈에 띄게 찬성 측에서 활동을 더 강화하거나 그런 모습은 예견상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그런 움직임은 정말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 언젠가 정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맡고 있지만은 언젠가 뚫릴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시대와 세대가 악하고 그 다음에 종말을 향해서 갈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정말 세상의 쾌락을
사랑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렇게 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또 그거를 막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이런 반대 운동을 하는 것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이 문제가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결국 대부분 선진국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도입이 되고 도입이 되면은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동성혼 제도 합법화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상 헌법에 양성제도를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 개정 없이 제3의 성을 인정하는 이런 거가 법체계에 맞지 않습니다. 이 법학자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움직임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버젓이 좀 진행이 되고 있고 세력을 얻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젠가는 헌법 개정을 하려고 하겠죠. 아마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하튼 이 시대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혜를 모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좋은 길을 열어주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저는 국회에서 국회의원님들에게 이 법의 문제점들을 충분히 알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신앙이 아주 좋은 안수 집사님이신데요. 정말 신앙이 좋습니다. 저보다 좋은 것 같아요. 그분이 저한테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왜 반대하냐고 묻더라고요. 왜 그 반대 토론을 하느냐. 그래서 이러이러한 점 때문에 반대하는데 아니 그거를 묻는 게 이상하다. 어떻게 그런 걸 물을 수가 있냐 그랬더니 본인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정말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을 했다. 지금까지 찬성을 해왔는데 우리 김 의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도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심지어 신앙이 아주 좋은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안수집사 이신 의원님도 잘 모르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정도로 이게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에 1차적으로 이 내용을 소상히 알려서 정말로 국회의원님들이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특히 우리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가지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